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데이어 멘토 권혁철입니다. 오늘 LS 마린 솔루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제가 LS 마린 솔루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을 거예요. LS 마린 솔루션이 하고 있는 사업들과 모멘텀, 그리고 현재 LS 전선이 매수하고 있는 이유까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이 LS 마린 솔루션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꼭 댓글 남겨주셔가지고 제가 그 댓글 하나하나 읽어보면서 여러분들의 궁금증들 모두 풀어드리려고 하니까요. 꼭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릴 거냐면은 LS 마린 솔루션에 대해서 여태까지 이슈 좀 총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그리고 기술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인지 그 부분과 함께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요. 딱 5분에서 6분 정도만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럼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일단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LS 마린 솔루션 같은 경우 이 해저 케이블에 대한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고 있죠. 그래서 해저 케이블에 대한 이 모멘텀 좀 자세하게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해저 케이블 시장 지금 현재 상당히 치열하다라고 하죠. 해저 케이블 같은 경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악화열을 걷고 있는 중동 정세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이 천연가스나 석유 같은 자원들에 대해서 이 공급망이 악화가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 쪽이 부각을 받기 시작을 했고, 이 중에서 해상풍력 발전하는 나라가 많아졌죠. 그리고 해상풍력 발전으로 인해서 전기가 생산이 된다면 이 바다에서 육지로 대규모로 전력을 끌어다 올 수가 있는 이 해저 케이블이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해저 케이블 같은 경우 이 전기를 끌어다 오는 역할도 진행되고 있지만 이 통신 케이블의 역할도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현재 AI 산업 발달로 인해서 이 대륙 간의 통신 전송도 상당하죠. 인터넷 전송의 99%가 이 해저 케이블을 통해서 전송이 된다고 하니까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대륙 간의 통신을 주고받을 수 있게 하는 역할도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해저 케이블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만큼에 대한 이 해저 케이블에 대한 모멘텀 알아보았고요. 그렇다면 이 LS 마린 솔루션이 어떠한 이슈가 있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LS 마린 솔루션, 이 해저 탐사에 대한 테마와도 엮여 있는 부분이 있죠. 저번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 포항 앞바다에 우리나라가 뭐 석유가 있다, 석유가 발견이 되었다, 이것을 좀 시추를 할 것이다, 탐사 이후에 실추를 할 것이다라는 보도가 있었는데, 왜 그렇다면 이 LS 마린 솔루션이 이 해저 탐사와 테마와 엮여 있는지 궁금하셨던 분들도 계실 거예요. 사실 해저 케이블과 해저 탐사 상당히 관계성이 없는 부분이잖아요. 하지만 LS 마린 솔루션이 이렇게까지 엮여 있었던 상황은 여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LS 마린 솔루션이 해저 케이블을 시공하는 경험이 많다 보니까 이 해저에 대한 지질 조사, 그리고 이 선박 운용 노하우가 많다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이 선박해양 플랜트 연구소와 해저 자원 탐사 개발에 관한 업무 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 시추 테마도 엮여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 이슈죠. 최근 이슈는 LS 마린 솔루션이 LS 전선의 밑에 있는 LS 빌드인을 자회사로 편입을 할 것이다. 그러면서 수직 계열화로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다 라는 보도자료가 있었습니다. 여기 한번 읽어보자면 LS 마린 솔루션은 19일날 이틀 전이죠. 이사회를 열면서 최대 주주인 모회사인 LS 전선을 대상으로 한 제3자 배정 유상 증자 및 LS 빌드윙 주식 양수 안건을 결의했다라고 한답니다. 그러면서 LS 전선이 보유한 LS 빌드윙 지분 100%를 현물 주자로 전량 인수하겠다라고 한답니다. 그러면서 LS 빌드인의 지분 인수로 인해서 이 LS 마린 솔루션과의 시너지 효과를 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는데,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어요. 제가 한 2달 전인가 현재 LS 전선이 LS 마린 솔루션의 지분을 인수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는데요. 제가 그때 이렇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었죠. 그 LS 전선
IR 담당자와 이 통화를 진행을 했었는데 이 IR 담당자 분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셨었죠. 현재 LS 마린 솔루션과 LS 에코에너지 지분을 매수하는 것은 이유가 없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이유가 없을 리는 없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또 질문을 던졌죠. 질문을 던졌더니 이렇게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에코에너지다 LS 마린 솔루션 지분을 인수하는 것은 다음에 이 공시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 봐달라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아마도 이 LS 마린 솔루션과 LS 에코 에너지가 LS 전선과의 이렇게 합의 어, 지분 개편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그 지분 구조 개편을 위한 인수 그러니까 그 지분 매입이 아닐까라는 제가 영상을 한번 제작을 한 적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지분 개편 때문에 이러한 LS 빌드인을 매수한 것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려보고 오늘 기술적인 측면 어떻게 되는지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LS 마린 솔루션 오늘의 흐름 2% 하락 마감을 한 모습을 볼 수가 있겠고 그런데 아래 꼬리가 좀 길게 나온 부분이 있죠. 어느 부분을 좀 지지해 주냐라는 것이 관건일 듯 싶은데 지금 21선과 그리고 11선 그리고 60일 이평선을 지지해 주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지지가 되는 것이 지지가 되는지 항상 확인을 해 주어야 될 것이고 만약에 이탈 시에는 2차적인 지지라인 같은 경우 이 부분까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2차적인 지지라인까지 이탈할 시에는 하락을 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리스크적인 관리는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LS 마린 솔루션 신고가 부근이죠. 신고가 부근이다 보니까 차익 실현 매물이나 원금 보조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래서 상승 시마다 이러한 점들 유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급적인 측면은 오늘의 흐름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잠깐 보자면 오늘 같은 경우 개인과 외국인이 매수가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반대로 기관에서 매도가 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죠. 특히 투신과 사모펀드에서 매도가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외국인의 매도세가 한 달 기준으로 49만 주에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의 매수세가 어느 정도 들어와 주어야 LS 마린 솔루션 긍정적인 흐름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끝맺음을 맺고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께서 LS 마린 솔루션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꼭 댓글 남겨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드렸던 내용들과 차트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견해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주관적인 견해와 함께 투자를 현명한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지금까지 데이언 멘토 권혁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